무사히 넘기시고 오늘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 힘들다.' 요렇게 또 아침 일어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정말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 다 축하드리고 너무 멋지세요. 아침에 이렇게 아마 전 세계에서 새벽 6 시에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눈을 뜨고 또 이렇게 화면을 켜고 우리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진짜 일어나기 힘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일어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굿 멘토를 읽으면서 가장 정말 대부분 뭐 "진실해져라." 뭐 "솔직해라." 자기 자신에게 뭐 요런 정도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될 이 레슨 6번째 "진실을 경배하라." 제목부터 너무 경건하잖아요. "진실을 경배하라."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는 안 넘어가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곱씹고 곱씹었던 그런 챕터였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이유를 물어라." 그래서 오늘 레슨 6번째, 7번째 읽고요. 저하고는요 몇 페이지까지냐면 197 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6시 30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어 보시자고요. 시작. 그동안 열심히 읽으셨고요. 어 우리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어떤 부분을 느끼고 깨달았을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진실을 깨달아라." 뭐 "진실을 알아라." 이게 아니라 "진실을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 나 자신을 정말 뱃속까지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마음을 얻는 일인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은 되게 유창하고 말은 굉장히 뭔가 '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막 천하 없는 막 말은 막 이런데 '저게 진짜일까?'라는 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뭐냐면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내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아하고 멋있고 예의 바르고 말이 없고 그런 걸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말 많은 걸 잘 몰라요. 실제로. 그냥 말은 이렇게 하죠. 나 말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뭐 그냥 쪼끔 그냥 한 할 말 좀 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언제 주로 느끼냐면 '아우 저분 진짜 말 많어. 눈치 없어.' 이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말 본인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눈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나도 저런 모습일 수 있구나. 나도 내가 말 많다라는 걸 나만 모를 수 있고 나만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나 이렇게 저는 엄마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 느꼈거든요. '아 나는 뭐 경우에 어긋난 짓 안 해.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린 20 대가 본 저도 가끔 엄마도 쪼끔 시장 가서 막 물건을 깎거나 막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다른 뭐 고모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아 우리 엄마도 완벽하지 않구나.' 근데 뭐 저희한테 훈육을 하거나 저희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에는 완벽한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느끼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변화를 빨리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빠른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남의 원망만 하고 있구나. 결국은 앞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이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모든 걸 당연히 여기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항상 뭔가 문제가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주로 내 문제로 돌아보지 않고, 말은 "제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남 탓하고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진실을, 모든 문제의 결과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다 삐뚤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아원 출신이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되풀이가 되면 안 되겠다.' 가정 생활도 더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걸 진실을 보고 내 문제로 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여기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뭐 이 멘토처럼 갑자기 남편이 막 저에 대해서 "나 행복하지 않아. 나 너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막 뭔가 불안하고 이럴 때 그것을, 기분 나쁘죠 당연히. 어 '나랑 살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그 말이야?' 막 '내가 지금 밥해 준 게 어딘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분 나쁘지만 내 감정과 내 기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내 문제로 보라는 게 결국은 경배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범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륜을 자주 저지르는 뭔가 이렇게 바람둥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얘기 들어보잖아요. 심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상담자가. 실제로 본인이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화시켜요. 내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밥도 안 차려 주는데 내가 바람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뚱뚱해졌으니까 내가 바람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러한 원망하고 뭔가 이러는 거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맥락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써먹었던 그 생각이, 이명재 사장이 그런 얘기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라. 입장을. 너가 나라고 생각해 봐라. 내가 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마음에 드는 아내의 이상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지만 우리 남편이 바라보는 어떠한 여성상은 일에 막 미쳐서 매진하고 이런 여성보다는 밥 잘해 주고 뭔가 집에 아이들한테 잘해 주고 이게 우선인 거. 막 수억을 벌어다 주는 와이프의 모습보다는 정말 집에서 뭔가 그럴 때 제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로 그런데도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을 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서로의 진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을,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우리가 막 인제 이런 일들이 부부 간의 관계, 사업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걸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입증하고 막 변명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뼛속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몇 가지 솔루션을 주는 게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라. 보이는 대로만 믿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객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초대를 했는지, 내가 얼만큼 진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 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과 어떠한 자존심에 너무 이게 치중되어져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엉뚱한 데에서 문제를 찾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진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처음엔 너무 잘해 주다가 이렇게 뭔가 어느 시점에 되면 제가 이렇게 뭔가 태도를 돌변하는 거예요. 제 자체가, 제 태도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어떠한 기대감,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다가 뭔가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뭔가 내가 정해 놓은 기준에 이 사람이 좀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확 식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떠한 모습, 당황스러운 거. '갑자기 저분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이걸 제가 깨닫기까지 '아, 나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실망하는 구석이 없어야 오래가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 '너는 완벽해? 너는 그들이 봤을 때 너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도 완벽하지 못하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떡할 건데? 너처럼 행동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옆에서 용감하게 얘기해 주고,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거나 피드백을 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 반복되는 실수가 2번, 3번 된다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제가 비즈니스하면서 저와 정반대의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보면 나를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무시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도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무시받을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길래 이렇게 무시받지?'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길래.' 그래서 무시받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십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보면 유난히 '나는 좀 사람들의 피드백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찾지 않고 그냥 '이런갑다.'라고 믿어 버리면 전혀 더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 보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대에 대한 너무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내가 말실수 자주 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나도 실수를 많이 하듯이 이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음 할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막 너무 내 사랑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내가 막 과한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세상 다 퍼진 것처럼 막 오버쟁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이명진 씨가 끊임없이 저한테 준 피드백을 통해서 "야, 끝까지 가 봐야 돼. 오래 가 봐야 돼."라고. "사람 한 번 봐서 몰라. 너무 괜찮지 않아 저분? 킹퀸인 것 같지 않아?" 막 흥분해 가지고요. 막 벌써 잠 안 자고 그 사람을 또 다음에 만나면 뭘 할까 막 나 혼자. 그럼 항상 저를 꽉 눌러 줘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10명 중에 한 분이고 100명 중에 한 분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래 가봐야 알아. 이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 사람을 좀 항상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밝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쩌면 저에게 주는 피드백이었더라. 그래서 나에게 주는 피드백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갔듯이 그렇게 비판으로 여기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비판이 힘들거나 피드백이 힘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피드백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가? 나를 의도적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는가?' 이 의도를 정확히 믿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나 나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나를 위한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만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뭔가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정말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를 못하면 사람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세상을 살면서 실수는 정말 할 수 있거든요.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상황 파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져서 엉뚱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런 어떠한 잘못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용서도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좋아요. 용서 안 하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 봤자 절대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진실을 경배한다라는 건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남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할 수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내 실수도 누군가가 가볍게 여겨 주기를 바라듯이 남의 실수도 내가 가볍게 여겨 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가 변하면 된다.'라는 어떠한 이런 나의 문제로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레슨에서는요. "이유를 물어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뭔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 스스로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도 잘 모시고 오는데 왜 나는 뭐가 부족하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멋있는 팀이 되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좀 뭔가 우울하지?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남편은 왜 잘 안 웃지? 우리 애들은 왜 잘 안 웃지?'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아니면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내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 내가 그 문제를 찾아갈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좀 경직되는 게 좀 덜하려나? 우리 딸들의 기분이 좀 더 좋으려나? 내가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고 내가 말을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버릇이 들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내 스스로에게 답을 예 질문을 하고 내 스스로 답을 찾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어떤